네, 중국의 경제 지표와 관련한 소식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9월에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2로 예상치인 50.9, 직전치 50.1을 모두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뜯어보면서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들도 알아봐야 할 텐데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과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석까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8월 달에 13.7%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할 정도로 생산이 좀 늘었고요. 또 기업들이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재고를 늘리고 있는 것이 제조업 PMI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BC 같은 경우에는 중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420여 개 그 표본 집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경기라든지 정부 지원책에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 수출은 지금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전통 수출 산업은 물론이고 전자산업까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정부의 정책 호재도 경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광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조 위엔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새로 보조금 정책,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뉴비쿼터스라든지 도시 배관망 가스 시설 같은 경우가 속속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PMI 지수는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하지 않는 것은 8월에 비해서는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늘지를 않았고요. 또 9월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급등은 좀 찾아오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 호전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화학공업 제품 쪽으로는 대중국과 관련된 제조업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특수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일고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1%까지 오름세를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앞으로 오름폭이 급격하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중국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를 또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용인을 할지 혹은 정부가 다시금 나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지난 8월 달에 70개 도시의 신규 분양 주택을 보면요. 연일로 환산해서 10.4%나 상승했습니다. 도시 주민들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상반기에 9.1%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품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을 막고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이 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이징이나 광주, 상하이 같은 주택 버블이 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주택 취득 시에게 특혜를 줬던 대출도 아마 중단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주택 경기는 좀 상승하겠지만 상승 속도는 앞으로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경제 지표 최근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또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투자 주도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는 7월달 이후부터는 판잣집에 대한 주택 보수라든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보면은 12조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 급조된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계속 11월 달까지 정부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따른 정책
발표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투자 주도의 그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 침체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에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그 리커창 총리의 기본 그 경제 노선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